안녕하세요.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입니다. 최근 법원 판결 중 이슈가 됐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. 오늘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드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최근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. 네,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또 전체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기도 했고, 그래서 이 사건을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, 그 이용구 변호사, 옛날에 법무부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 택시기사, 술 먹고 택시기사를 기사 차 안에서 이제 폭행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, 그 사건을 또 나중에 무마하려고 또 기사한테 뭐 이렇게 좀 뭐 돈도 주고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됐어요. 그래서 기사를 폭행한 부분하고 또 기사한테 돈 주고 증거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구 그 전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거 항소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항소한 거에 대해서 다시 법원이 다 맞다 해서 항소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. 이게 보면은 이용구 전 차관이 네. 택시사한테 1,000만 원이나 건넸더라고요. 네. 이 돈을 주면서 블랙박스 영상 삭제로 이제 단순 폭행죄로 바꾸려고 했는데, 네. 근데 법원에서 본 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, 네. 단순 폭행죄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차이점이 네. 뭐예요?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단순 폭행죄는 반사불벌죄예요. 합의만 되면 처벌이 안 해요. 근데 이렇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택시 안에서 이제 때리는 경우도 위험하지만 대략 우리가 상정해 보는 건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막 기사 폭행하는 사건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대중의 안전까지 위험이 되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사실은 버스나 뭐 기차나 뭐 이런 거 다 되겠죠.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걸 폭행해가지고 운전을 위협이 돼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. 뭐 택시도 마찬가지겠죠. 내가 기사를 때렸는데 기사가 운전을 잘못해서 뭐 지나가던 사람을 친다든가 차량과 부딪힌다면 또 다른 제3의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단순한 폭행과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사불벌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형량도 또 워낙 높지요. 그래서 형량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님이 아마 알려주실 텐데, 그 법정형은 알려주실 텐데, 일단 형량부터 차이가 나고 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. 이 수준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? 수준은 뭐 지금 요게 지금 범죄가 이용구 차관의 범죄가 뭐냐 두 개예요. 하나는 그 택시기사를 술 먹고 폭행을 했다라는 부분이고,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1,000만 원을 주고 우리 차 안에 블랙박스 있잖아요. 그걸 없애달라. 그 다음에 내가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차 밖에서 했다.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달라.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. 그러니까 죄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전자 폭행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까지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병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형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형량은 뭐 제가 봐서는 실형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뭐 아무튼 좀 사회적 지위가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성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용구 차관이 아니었으면 아마 실형 났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증거인멸 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사법방해죄거든요. 국가가 공정한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. 국가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, 그러니까 업무방해죠. 근데 국가의 업무를 방해한 거지.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죄질이 나쁘죠. 사후에 가서 피해자한테 말 바꾸라고 그러고 증거 없애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일반인이라면 전 집행유예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? 정말 모범이 될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약한 처벌을 받는 거가 아니라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로 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실형을 살아야 더 이게 공정한 것이지. 이분은 왜냐하면 또 이분은 변호사예요. 잘 알잖아요. 뭐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몰라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는 뭐 이 양형이 아마 좀
좀 적다. 좀 정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해야 네. 아니 재판에 걸려 있는데 가서 증거 조작하고 증인한테 위증 교사하고 이건 정말 나쁜 범죄거든요. 제가 판사라면 실형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럼 허위 진술 부탁까지도 한 거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? 이거 위증? 네, 그러니까 위증죄, 위증 네. 교사거든요. 네네. 사실은 교사가 더 나쁘죠. 안 그러겠어요? 그리고 이게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. 네. 거기다가 1,000만 원을 주고 네. 돈을 주고서 이러한 거래를 하고 사법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위증이나 무고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재판하면서 형량 높아요. 실형도 많이 나와요. 최대 어느 정도까지? 뭐 최대 그러니까 사건에 따라 그리고 위증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위증하면은 1년 정도는 실형이 세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분은 그 운전자 폭행에다가 이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오히려 더 좀 배려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2심 재판이 끝나고 이용구 전 차관이 이제 네.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네. 대법원에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없다고. 왜냐면 일단 증언이나 뭐 관계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네. 그 교사죄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걸 봤지만 네. 사실은 이런 주장하는 게 좀 부끄럽다라고 좀 들어서 네. 아마 본인이 위증교사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은 변호사기도 하고 법무부 차관까지 한 사람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는 건 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법작용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아마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대법원의 여태까지의 판결의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이번 판결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. 네. 이번 사건은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되고 언론기사에서 기사 폭행, 그 차관의 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감추려는 또 그 이용구 차관의 행위와 그걸 또 도와준 경찰관의 행위가 밝혀짐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스스로 반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뭐 했으면 쉽게 끝날 사건이 이게 부인하고 사건을 또 이걸 조작하다 보니까 더 커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어떤 수준, 이런 모럴 해저드가 참 낮구나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례가 되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위증 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자기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